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변화 전문가 김상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11강, 앞서 소통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부부 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부 사이의 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행복의 꽃이 저는 핀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부 간의 소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부 간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부가 소통 잘하는 방법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나전달법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녀의 차이. 자,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부부가 소통이 원만하게 안 되는 이유가 이 남녀 간의 차이를 잘 몰라서 서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선택에서 뭐였습니까? 조건 만남이 되면 안 된다. 이미 결혼을 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그때 부모가 내 아이를 결혼시키면서 조건 만남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사랑보다는 어떤 조건이 맞으니까 결혼을 하면 금방 이혼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직업은 안정적인지, 재산은 좀 있는지, 그 다음에 부모의 직업은 무엇인가, 또 학벌은 괜찮은가, 또 뭡니까? 외모는 괜찮은지, 그죠? 부모의 자산은 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물론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두 다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자녀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셨다면 이 조건 다 맞아지는 사람 있을까요? 본인은 조건이 다 맞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이런 조건에 맞춰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겠지만 너무 조건을 따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을 하자. 사랑으로.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뭘까요? 좋아하는 감정? 베풀고 나누고 손해보더라도 그걸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드는 마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랑은 어느 정도의 뭡니까? 희생이 따르고, 그죠? 배려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 그럴 때 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조건이 변하면 나중에 헤어지게 된다. 조건은 쉽게 변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다가 상황이 좋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그럼 결혼을 했다가 다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돈을 잘 벌다가 못 버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이 갑자기 그 돈하고 연관성이 지어져서 사랑이 빨리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은 머리가 아니라 뭘 하자?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성적으로는 딱딱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그 이성을 아무리 다 맞아도 내 마음이 끌리는 거, 물론 마음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이 사실 좀 더 와닿고 나하고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이 다 맞아지면, 그죠? 된다. 이런 감정은,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랬는데요. 자, 부부가 되기 전에, 그죠? 서로 연애할 때 너 없으면 난 죽어, 못 산다, 너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서로가 난리법석을 즐깁니다. 사실 너무 좋은 감정이 싹트다 보니까. 그런데 또 결혼을 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안 맞아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 어쩌다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느냐, 니 안 만났으면 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상황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부부가 안 싸울 수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 막말이 뭡니까? 뭐 이혼하자든지 뭐 아주 입에 담지 못하는 쌍욕이라든지, 그죠? 뭐 너 집안이 어떠니, 뭐 장인 장모니가 어떠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떠니, 이런 어떤 막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절제해야 된다. 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방향에서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얘기인데,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이제 동료들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회복이 안 돼서 이 제자가 더 이상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스승님, 저 이제 이, 단체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하산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별을 고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자, 부엌에 가가지고, 그죠? 옛날이니까 바가지에 물을 하나 떠라 하고 소금을 한 움큼 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죠? 한 주먹의 소금을 바가지에 넣어라 해서 바가지에 확 넣었습니다. 소금을 치고 나서. 자, 그 물을 마셔봐라. 맛이 어떠냐? 당연히 짜죠. 짭니다. 좋다. 다시 바가지를 들고 소금 한 움큼 들고 날 따라와라 하고 어디를 갑니까? 강가로 가죠. 강가로 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소금을 강에 뿌려라 라고 하면서 다시 뿌리고 나서 그 물을 다시 바가지로 퍼서 간을 봐라. 맛이 어떠냐? 아무 맛이 안 납니다. 방금 소금 뿌렸지만 강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스승이 뭘 했을까요? 제자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어떤 내용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조직에, 단체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네 마음의 그릇, 그 소금이 당신에게, 뭐 자네에게, 그죠? 범담하고, 그죠?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당신의 마음, 네 마음이 넓은 상황이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 그 본인이 하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결국 너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맞춰 살다 보면 서로 다 맞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치약을 앞에서 짜는 사람도 있고 뒤에 짜는 사람도 있고, 그죠? 돈을 먼저 써서 남는 거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는 거 쓰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죠? 옷을 마음에 들면 뭐 2벌, 3벌 사는 사람도 있고, 2벌, 3벌 마음에 들더라도 꼭 참았다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좀 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먹는 데 많이 투자하는, 그죠? 부부가 있고, 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죠? 그런 걸 억제해 가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내, 남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절충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면 되는데, 그 상황을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가 막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 마음의 그릇은 뭔가요? 마음의 그릇은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 어떤 수용인가요? 남이 나한테 좋은 얘기 잘 받아들여지죠. 충고보다는.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도 그걸 잘 수용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잘한다, 뭐 부모 자격증, 그런 것도 있냐, 그런 걸 어떻게 시조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부모가 바뀌나, 이거 영상 본다고 부모가 자격증 뭐 따지나, 그리고 이거 뭐 봐서 뭐 부모가 뭐 좋은 부모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이 영상을 보면서 뭐 강의를 그 정도밖에 못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올리는 거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겁니다.
예. 뭐 강의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피드백 받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제 몫이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수용입니다. 수용. 근데 물론 수용을 한다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다 수용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 결국 부부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또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이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 그냥 연애 때 서로 좋아서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해보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다 많은 사람 뒷배경의 배경을 다 배려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자, 부부가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어떤 다름을 인정할까요? 자, 성격, 기질, 같나요? 다르나요? 정말 다르죠? 그 TV에 하이라, 최수종 부부가 나왔을 때 정말 인고 부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둘 사이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TV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먹는 음식도 뭐 밀면인가 뭐 국수를 먹는데 뭐 밀면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면 종류를 먹는데 최수종이는 차갑게 먹고 하이라는 따뜻한 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차갑게 따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누구는 차갑게 하고 누구는 따뜻하게 하면 누구 한 사람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번거롭거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걸 서로가 잘 배려하는 부분에서 기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장 배경, 그 다음에 다 다르죠? 부모가 자식 간에 뭐 부모가 그죠? 엄마가 키울 수도 있고 아빠가 키울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는 일, 처리 방식, 먼저 하고 나중에 쉴 수도 있고 쉬고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는 방식, 전공, 관심 분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취미, 흥미 다릅니다. 특기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조직 문화 다 다른 상황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름을 뭡니까? 틀림으로 상대방을 고치려 한다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부부 사이지, 상대방을 고쳐내려고 하다 보면 잘 고쳐지지 않아요. 물론 뭐 정말 나쁜 뭐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습관은 잘 고쳐 나가야 되겠죠.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왜? 생각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행동이 습관이 되니까 그 습관이라는 게 그 단계가 있듯이 형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바꿔내려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 세상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내가 감사 안고 포용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좀 참고 진실을 나중에 알 거란 참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를 수용하다. 시대 변화를 수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부모 역할도 바뀌듯이 그런 걸 수용을 못하면 부부 사이에도 정말 금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딱 핵심을 딱 내놨습니다. 상대에 대한 지나친, 꼭 부부만 아니죠. 뭐 인간관계 소통 다 안 될 때 다 상대의 지나친 기대, 뭡니까? 상대에게 인사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인사를 잘 받아주면 참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면 다행인데, 나는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상대방 예,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갈 때 좀 서운함이 들지요. 근데 또 더 심한 경우는 나도 다음부터 인사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올 거라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간의 감정 조절입니다. 순간의 감정.
순간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화가 난다고 그 화난 감정을 바로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레짐작. 이게 사람 여러 잡아먹습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럴 거야. 그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을 거야. 남편이 나를 싫어할 거야. 아내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뭡니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더 깊은 상황이 되면 파국적인 예상까지도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과대망상까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거, 예측해서 판단하는 거 너무 지리짐작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상당히 오해도 생기고 서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의심을 하다 보면 의처증, 의구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본 거 다르죠. 성장 배경 다르죠. 앞서 다 다름을 다 관심 분야 다른데 자기 기준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모든 상황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 부부 사이가 관계를 그죠? 이렇게 형성해 가야지 무조건 내 생각이 맞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이 소통, 부부간의 소통은 이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사실 더 원만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내려놓으면 뭡니까? 가는 말만 곱자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누가 한 사람은 분명히 희생을 할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요. 누가 희생을 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둘 중 희생을 해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에 또 희생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나서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없는 게 희생이지 않습니까? 배려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나라가 독립을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요.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뭘 하다 보면 항상 서운해요.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주면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다. 또 남편이 내가 집을 청소를 어떻게 해주면 아내가 나한테 뭘 해줄 거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을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화목하게 옵니다. 화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자. 네. 가는 마음은 곱자 끝. 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부간의 소통의 비결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남녀간에 나온다 했습니다. 남녀간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넘지 않을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친하지만 넘지 않을 선, 뭐를 툭툭 때린다든지 말을 함부로 해서 말을 놓는다든지 그죠? 욕이 섞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찬을 그죠? 못했다고 아내를 어떻게 막말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선이 있으면 선.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 선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부부 사이가 서로 말을 높이면 선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너무 친한다고 하다 보면,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하다 보면 이 선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말을 높이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내가 남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성장 배경, 뒷배경을 보라. 그래서 심지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고, 그죠? 친정이 장인, 장모님을 보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아내가 왜 그런 상황이 되고 남편이 왜 그런 상황이 되는지 닮아 있거든요. 시아버지 닮아 있고 장인어른 닮아 있고 닮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좀 더 이해할 폭이 넓으십니다. 이해 폭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존중해야 돼. 존중을 한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깎아내리지 말고요. 누구 앞에, 그죠? 친구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고 남편을 깎아내리고 또 친정 식구 그죠 왔을 때 시댁 식구 왔을 때 서로 깎아내리면 안 돼요. 올려줘야 됩니다. 잘한다고 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그 상황에서 뭐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 아이고, 뭐, 오늘은 웬일이야 하고, 뭐, 웬일로 이렇게 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다 하고 평소대로 해라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를 내뱉지만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직설적인 화법. 자, 나전달법이죠.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 그죠? 탁 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상처를 탁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나전달법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무시하는 말투. 네. 그것도 몰랐냐? 아이고, 그 정도 힘도 없냐?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당신 그것도 몰랐어? 뭐, 대학 나왔더니, 뭐, 박사 받았더니,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박사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당신 대학을 헛나왔어? 전공, 그쪽 전공인데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애 엄마 이것도 모르게 애 엄마 맞아? 남편이 이것도 모르는데 아빠 맞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무시됩니다. 특히 이제 옆집 남편하고 아내를 비교하면서 친구 아내 남편 비교하면서 무시를 많이 해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녀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공부를 잘하면 내 닮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부 못하면 당신 닮았다 집안 정리가 잘 되면 내 닮았다 그러다가 또 정리를 못하고 맨날 흘리고 다니고 이러면 또 당신 닮았다 이런 말들 정말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다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부가 종종 서로 화목한 부부는 뭡니까? 잘 사는 부부들은 존경받는 부부가 되려면 내가 먼저 존경하는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존경하세요. 존경하면 말을 높이든지 선물 준비하고 좀 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세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바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어떤 말에 무시가 되는지 모르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당신 내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에 당연히 상처를 받아? 물어보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피하면 돼요. 또 심지어 당신 내가 어떤 말 할 때 당신 기분이 좋아? 물어보세요. 이런 말 할 때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럼 그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건 그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에 무시되는지 모르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요. 자, 인정하는 말 뭘까요? 고마워요. 그죠? 사랑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남편입니다. 이런 말 문자 남겨도 괜찮겠죠? 위로할 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운 내세요. 그죠? 남편이 사업에 힘들 때 아내가 뭔가 잘 안 될 때 이런 말도 있죠? 책임지는 말.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하고 나면 또 아내는 뭘 잘못했는데 당신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코치코치 캐묻지 마세요. 남편들은 너무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으면 또 그 감정 상해요. 기껏 생각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대놓고 당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어요. 그때. 다른 때는 넘어가다가 감성적으로 하다가 그때는 왜 또 이성적으로 발동했을 때 아내들이 남편을 또 코치코치 캐물으면 기껏 마음을 먹고 이렇게 먹고 이제 내가 먼저 사과를 딱 했는데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면 처음부터 사과를 하려고 마음 자체가 벌써 뭡니까?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과를 할 때는 받아들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당신 이럴 때 좀 더 어떤 생각으로 사과를 했어?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너무 캐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는 말. 나는 당신을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부처님을 믿는데 당신을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믿음이 곧 대화가 되고 그죠? 가정에 화목이 오는데요. 그래서 나전달법 아까 막말하지 말아요. 직설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했죠. 자, 말할 때 상대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럴 때 구체적인 말. 일찍 온다고 약속하고 연락도 없이 1시간이 늦게 오는 것을 보니까 그죠? 나하고 약속은 소홀히 생각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화가 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전달을 보면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는 사실 좀 직설적인 화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대놓고 늦었다.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하면서 막 속삭 퍼보면 또 늦을 땐 늦은 이유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얘기는. 내가 늦고 싶은 늦었냐? 회사 사장이 갑자기 나보고 오늘 이 일 좀 도와달라는데 갑자기 누가 조상이 났는데 이런 소용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다 무시하고 그 늦은 것만 가지고 딱 따지면 아유, 싸울 일이 수두룩백방하죠.
근데 그 상황도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당신 늦으면 미리 연락을 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연락을 안 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로 표현을 먼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맞벌이 안 하는 경우는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남편 퇴근 날만 그 시간만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다가 갑자기 옆에 친구가 술 한잔하고 가자 하면 한두 시간 늦지만 그 한두 시간이지만 하루 종일 밥 혼자 먹다가, 그죠? 또 아직 자식하고 자녀하고 먹다가 또 남편하고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아이들 힘든데 좀 도와주지 않고 한두 시간 늦게 온다. 그 한두 시간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리 좀 정해진 날짜를 해서 이렇게 늦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정말 화가 납니다. 남편들도 그 점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가 귀가해보니 집에 장난감 빨래가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화가 나죠. 그럴 때 집안 이것저것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 보니까, 그죠? 구주님, 당신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다. 섭섭한다. 그죠? 남편이 이제 집에서 좀 쉬러 왔는데 집이 막 대지마구가 돼가지고 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정말 나를 뭘로 생각하는가. 그죠? 물론 자녀 본다고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무시당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남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뭡니까? 남편이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강하게 집에서 지금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 이 집 안 치우고 이 대지마구로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남편은 뭡니까? 섭섭한 그 마음을 직설 표현해서 아내 마음을 또 헤비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더 부부싸움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남녀 차이입니다. 남녀 차이. 자, 남녀 차이 꼭. 자, 남자는 뭡니까? 요점을 정리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직접 합법을 쓰기를 좋아한다. 근데 여자들은 설명하며 말하기를 좋아하고 간접 합법을 쓴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좋아하지만 남편들은 결론부터 딱 내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한테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진행 상황을 먼저 말할 게 아니라 먼저 결론을 딱 말하고 나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내들한테 말할 때는 너무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회사 일 때문에 못했다 하면 여보 제주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딱 말을 먼저 던지기보다는 여보 회사가 이렇게 요즘에 너무 바빠서 제주도 가는 상황을 좀 보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남편한테 아내가 또 어떤 문제로 제주도를 못 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제주도 건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좀 보류 딜레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행복의 지름길은 서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엄연하게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남자는 상황을 먼저 이해하며 마음이 풀리지만 여자는 뭡니까? 먼저 마음이 풀려야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뭡니까? 여자들은 그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은 이제 화가 풀렸다 생각하고 막 끌어안고 하지만 이 여성은 대화가 해서 마음이 다 쉽게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막 끌어안고 뽀뽀하는 걸 오히려 무시하는 행동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천천히 이렇게 누그러지는데 금방 남편들은 그 상황을 말하고 서로 이해하면 끝난 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마음이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확 180도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방금 싸웠다가 180도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뀌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조금 천천히 남편이 아내한테 접근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런 걸 또 스킨십을 너무 가까이 또 갑자기 싸우고 나서 갑자기 스킨십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아내는 상처를 받고 또 뭡니까?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체매 문화, 남성들의 체매 문화 정말 무섭습니다. 이 가부장적, 저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손님이 오면 손님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접대하고 남편
남편이 아내를 좀 이렇게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아내들은 되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에 대한 배려지만 아내도 엄연히 그쪽 가족이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걸 무시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손님을 잘 또 그죠 배려하고 손님 절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던 아내도 같이 좀 이렇게 배려하고 옆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뭐 손님한테만 막 할 게 아니라 여보 이거 좀 더 먹어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성은 남에 조정되어지고 남을 의식하는 문화 많습니다. 자기 가족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 아내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가족에게 더욱더 친절할 때 그 친절은 빛이 난다. 그래서 뭐 손님이 초대됐을 때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남자에게는 인정과 신뢰, 칭찬이 사랑의 언어이며 이를 통해 사랑을 느낀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염려와 관심, 배려 이렇게 이런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 표현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잘한다 좀 더 잘하는 게 남편입니다. 근데 아내가 또 남편이 뭔가 집안 청소를 하거나 좀 도와주면 그죠 도와주는 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럴 때 좀 잘한다는 표현하면 다음 안 할까 싶어서 이게 잘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라 남편들은 그런 걸 잘한다 인정해 주면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벌어주는 월급으로 이렇게 뭐 이런 걸 샀어요. 이런 걸 또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당연시 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꼭 남편한테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옷을 하나 사든 뭐 쇼파를 하나 사든 냉장고를 하나 사든 당신이 이렇게 애써 벌어둔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또 사게 되네요 라고 고마움을 표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남편들 더 개거품 부르고 열심히 더 벌어와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들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아이가 뭐 오늘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했어요 하면 당신만 키우냐? 네, 뭐 누님도 키우고 내 친구도 키우는데 잘만 키우더라. 당신만 너무 걱정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그 마음을 읽어주고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집안에서도 아내는 또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옆집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말 한마디가 남편한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남자는 사실과 정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걸 원합니다. 맞장구 쳐주기 바라고. 여자는 느낌과 감정 똑같습니다.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 대화할 때 아내가 분명히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는데 내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해답을 주면서 옆집 아내가 잘했지 당신이 그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표현하면요 아내는 정말 적을 만듭니다. 물론 내 아내가 잘못하고 했지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답을 주지 마세요. 두고 적을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물론 내 아내가 잘못을 했지만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아내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놓고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그걸 정말 서운해하고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고 항상 내 편이다. 남편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편이 많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걸 남자들이 좀 잘 몰라요. 왜? 너무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게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편보다는 상대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내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나중에 뉘우치게 돼 있거든요. 좀 더 길게 보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아내 편을 들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주로 군대 얘기 좋아하고, 그죠? 시사적인 거, 돈 버는 얘기, 그런 정치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내들은 좀 더 남편에 잘 수긍해주고 그런 걸 잘 들어주면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 거면 남편이 그래도 100번, 수백 번 해도 또 들어주는 게 부부 사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남편들은 결과지향적이고 아내는 과정지향적이다. 결과,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 그러니까 이걸 되게 듣고 싶어 하는 거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산을 오를 때 정상도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만 정상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좋은 광경도 보는 게 아내지만 남편은 뭐 정상을 못 가면 중간에 뭐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거예요. 산을 정상을 못 갔다 오면 산을 올라 안 오는 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 남성들은 좀 결과지향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 점을 좀 착안해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딱 먼저 말하는 법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가 걱정할까봐 일이 마무리된 후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아내들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나와 의논했는가, 생각을 나누는가를 중시한다. 그래서 남편들은 또 아내한테, 그죠? 아내가 걱정할까봐 마지막 결과를 말 안 하고 이따가 나중에, 그죠?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회사에서 구출소 중에 나왔어도 말 안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려를 생각하지만 또 아내는 또 뭡니까?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 그게 더 서운한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야 되나? 그죠? 물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부부가 그런 상황을 같이 헤쳐나가라고 부부인데 그 상황이 힘들까봐 남편이 배려한다고 아내한테 말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렇게 혼자서 생고생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상황을 좀 미리 얘기해서 아내하고 잘 또 지혜로, 아내 또 그 순간에, 위기 순간에 아내들이 또 이 머리를 기질을 잘 발휘해요. 남편의 아무 이성적인 그 판단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아내하고 잘 상의해서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고민을 좀 잘 털어놨으면 좋겠고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참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전화 받으면서 다른 일을 좀 하더라고요. 남편들은 그 잘 못하거든요. TV 보면서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TV를 여자들은 잘 보거든요. 아내들은 잘 봐요. 근데 남편은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알고 서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TV를 아예 꺼버리든지, TV를 보면서 남편들 밥 못 먹는다 하면서 맨날 티밥 주지 마세요. 두 가지가 잘 안 됩니다, 남편들은. 그죠? 내 사이 굵기가 달라요. 그죠? 예. 뇌와 뇌 사이 연결하는 거죠? 굵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TV 보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부부 간의 소통. 정말 중요하죠. 부부가 화목하게 소통이 잘 돼야 부부 또 엄마가 자녀하고 소통이 잘 되고 남편이 자녀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더라도 너 엄마가 뭐 어땠냐, 너 아빠가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절대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를, 남편을, 아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자녀들한테 남편을, 그죠? 아내를 욕하는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자녀들한테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또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부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하시고 앞서 했던 관심, 공감, 배려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부 사이의 대화 좀 더 잘 마음의 그릇을 키워서 수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차이를 꼭 잘 이해하고 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